산사나무. 세상이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세상살이가 어려울까? 나무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선조들과 함께 숨쉬며 삶을 엮어갔던 옛 영화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거늘 이제 세상이 그 진정한 가치를 잊어버려 숲속의 잡목들 틈에 끼어 힘겨운 일생을 이어가는, 그래서 더욱 외로운 우리 나무가 바로 산사나무이다. 늦은 봄 주변이 환해지도록 하얗게 모여피는 작은 꽃망울들, 우산살처럼 둥글게 모여 달리는 꽃차례들을 바라보면 마치 뭉게구름을 보는 것 같다. 아직은 이른 겨울, 유난히 검붉은 둥근 열매를 가득 매달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은 바라만 보아도 즐겁고, 여느 잎새와는 달리 국화잎처럼 깊이 결각진 개성 있는 초록빛 잎새와 줄기에 나는 위험 있는 가시는 산사나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게다가 그 앙증스런 열매는 씹으면 사과처럼 아삭하며 새콤달콤하게 맛이 있고 여러 가지 약으로도 한 몫을 하고 있으니 이 땅에 산사나무만한 나무가 어디 그리 흔하랴. 아름다운 정원수로도 과실수로도 약용식물로도 어느 나무와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다. 산사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성 소교목이다. 어떤 이는 산사나무의 붉은 열매와 흰 꽃을 붉은 태양이 떠서 환해지는, 즉 해 뜨는 아침으로 비유한다. 중국의 산사수에서 이름을 얻은 산사나무는 이름 속에서 산에서 자라는 아침의 나무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에 따라 산사나무를 두고 아가위나무, 야광나무, 동배, 이광나무, 뚱광나무 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곤 한다. 또 다른 한자 이름으로 산리홍, 산조홍, 홍과자, 산로라고 쓰기도 한다. 산사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 북부, 사할린이나 시베리아 등에서 자라는 북방계 식물이다. 서양에도 유럽과 북미의 유사한 종들이 수없이 많아 100여 종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산사나무는 기본종 외에도 잎이 크게 갈라지고 열매가 큰 넓은 잎 산사, 잎의 열편이 좁은 잎 산사, 잎이 아주 깊게 갈라진 가세잎 산사, 잎 뒷면에 털이 있는 털산사 등 여러 가지 변종이 있으며 서양의 산사나무는 꽃에 붉은 빛이 돈다. 중국에서는 소화계통에 영험하다고 하고 일부 계층에서는 식용으로 이용하여 과실로 재배해 왔는데 이때가 대략 15세기경인 명나라 때부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과수로 재배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고궁의 뜰에 큰 나무가 자라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일부 계층에서 가꾸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류상감지에는 늙은 닭의 질긴 살을 삶을 때 산사자 몇 알을 넣으면 잘 무른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생선을 먹다가 중독되었을 때 해독제로 이용하기도 했다 한다. 이러한 문화는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었는데 생선 요리를 많이 하는 일본에서는 산사나무가 자라지 않으므로 조선 영조 때 우리나라에서 이 나무를 가져가서는 어약원에 재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서북 지방이나 중국에서는 집의 울타리로 많이 심었다고 한다. 이는 산사나무의 가시 때문인데 가시로 도둑을 막는다기보다는 가시가 귀신으로부터 집을 지켜준다는 벽사의 뜻이 담겨 있다. 산사 열매의 씨와 껍질을 벗긴 산사육에 찹쌀가루와 계피가루를 넣고 꿀을 타면 산사죽이 된다. 산사자를 걸러서 율무나 녹말가루에 풀어 끓이다가 설탕이나 꿀을 타서 먹는 것이 산사탕이고, 산사자를 쪄서 으깨어 체에 걸은 것을 설탕이나 꿀과 녹말을 함께 넣어 끓인 다음 식히면 산사병이 된다. 또 중국에서는 꿀이나 설탕에 절인 이 열매를 후식으로 먹는데 당오로라 부르며 몇 개씩 꼬치에 꿰어 팔기도 한다. 이것은 특히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즐겨 먹는 후식이라고 한다. 중국의 영향 때문인지 우리나라에도 북부 지방에는 이러한 음식이 있다. 또 열매로 만든 붉은 산사주는 겨울철 별미다. 250g 정도의 열매에 1리터 정도의 소주를 붓고 기호에 따라 적절한 양의 설탕을 넣어 밀봉하고 2개월 후면 약효가 있는 산사주를 맛볼 수 있다. 산사나무 열매가 위를 튼튼히 하고 소화를 도우며 장의 기능을 바르게 한다고 하니 이렇게 이용하던 선조들이 지혜가 돋보인다.
특히 위장염이나 소화불량에 걸린 이들은 8g 정도의 열매를 한 컵 정도의 물에 넣고 달여 장복하면 큰 효과를 본다. 그 밖에 민간에서는 식중독, 심장쇠약 등에 이용하였으며 한방에서는 건위, 소화, 지혈, 식중독, 요통, 빈혈 등에 사용한다. 최근에는 백혈병에 좋다고 하여 주목받고 있다. 요즘 산사로 만든 여러 종류의 술들이 나와 판매되는데 선조들의 길을 눈여겨보면 많은 미래 자원이 보인다. 달여 마시는 산사나무의 맛은 약간 시큼하지만 향긋함으로 차로 마셔도 좋고 이 열매를 설탕에 넣고 졸여 잼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산사나무는 정원수로 개발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더욱이 산사나무 열매는 새들 또한 즐겨 먹으므로 산사나무가 있는 정원은 꽃피는 봄에는 벌과 나비가, 열매가 달리는 가을과 겨울에는 새들이 찾아오는 낙원이 될 것이다. 그 나무를 바라보며 산사나무 차를 마시는 삶은 얼마나 풍요로울까. 서양에서는 산사나무를 호손이라 부른다. 이것은 벼락을 막는다는 뜻인데 이 나무가 천둥이 칠 때 생겨난 나무로 벼락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밭의 울타리로 심기도 하였다. 또 예수가 이 나무의 가시에 찔려 흘린 피의 공덕으로 가지를 옷에 꽂아 놓으면 벼락을 피할 수 있고 집 안에 꽂으면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산사나무에 대한 벽사신앙을 서양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영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산사나무를 두고 퀵 또는 퀵셋이라고 하는데 목재가 아닌 살아있는 산사나무로 생울타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5월을 대표로 하는 나무라 하여 메이라고도 하는데 1620년 유럽의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면서 타고 간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호이며 여기에는 산사나무가 벼락을 막아주리라고 기원하는 뜻이 숨겨져 있다. 서양의 옛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결혼하는 신부의 관을 이 나무의 작은 가지로 장식했으며 신랑과 신부가 산사나무 가지를 든 들러리를 따라 입장하고 이 나무로 만든 횃불 사이로 퇴장하였는데 이 역시 성스러운 결혼식에 마귀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한다. 또 어린이들이 잠자는 동안 마귀가 해치지 않도록 산사나무 장가지를 아기의 요람 곁에 놓아두기도 했다. 또한 영웅이나 성자가 산사나무 지팡이를 꽂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내려 잎이 나고 꽃을 피웠다는 전설이 무성한데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 또한 그 예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도 그 한 예이다. 이후로 여러 기독교 국가에서 산사나무를 두고 홀리손, 즉 거룩한 가시나무라고 불렀는데 예수가 순환을 받은 성금요일에는 꽃을 피운다는 것이다. 실제로 1932년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교회에서는 성금요일과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에게 그리스도의 잉태를 고한 축제일이 겹치는 날에는 희미했던 나무 껍질에 핏빛을 띠는 검붉은 얼룩이 생기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크게 보도되기도 하였고 같은 해 브릭센 성당의 나무도 피같은 땀을 흘린다 하여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또 에게의 로도스 섬에 있는 산사나무는 성금요일의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꽃 봉오리가 부풀어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리마테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배를 받들고 글래스톤베리라는 오래된 도시의 언덕에 올라서 산사나무 지팡이를 땅에 꽂고 쉬었더니 바로 뿌리가 내리고 가지가 무성해지며 한겨울이었음에도 꽃이 피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산사나무는 호젓한 산길을 걷다 문득 만나 한눈에 반해버리는 그런 나무이다. 그리 흔하지는 않아도 남부 섬지방을 제외한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나 볼 수 있으며 숲의 가장자리 시냇가, 숲속의 오솔길 옆 같은 양진역에 자라 더욱 친근한 우리 나무이다. 숲의 가장자리 시냇가, 숲속의 오솔길 옆 같은 양진역에 자라 더욱 친근한 우리의 나무이다. 재질이 굵고 치밀하면서도 탄력이 있어 다식판을 비롯하여 상자, 지팡이, 목침, 책상 재료로 쓰고 화력이 좋아 장작으로 쓰려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크게 잘 자란 노고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강원도 원주시 신림리에 가면 산사나무로는 아주 드물게 가슴 높이 둘레가 1m에 이르는 300살이 넘은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두고 그 동네 사람들은 노인나무라고 한다. 서울 한복판에서도 아주 잘 자란 산사나무를 볼 수 있다. 경복궁 정원에 가면 주변 나무의 방해 없이 아주 크게 잘 자란 나무를 볼 수 있는데 꽃도 열매도 아주 풍성하다. 그 큰 나무의 가지 가득 매달린 검붉은 열매를 보고 태양이 부서져 조각조각 별처럼 매달린 듯하다고 하기도 한다. 산사나무의 별칭, 산리옹이 호젓한 산길에서 붉은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라는 뜻일 테니 그 열매란 얼마나 화려하게 아름다운 것인가. 산사나무를 키우려면 씨를 뿌리면 된다. 파종을 할 때에는 종자의 껍질을 제거하고 한 달간 따뜻한 곳에 두었다가 석 달간 4도 정도의 온도에 두어야 바로 새순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종피를 뚫고 싹을 틔우는 데만 2, 3년이 걸린다. 그러나 이 나무는 뿌리가 직근성이므로 옮겨 심으면 잘 살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활착에 성공하면 땅을 크게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단 벌레가 잘 생기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정부의 어떤 가정집에 지붕만큼 크게 자란 산사나무가 있는데 10여 년이 넘도록 매년 봄마다 흰 꽃을 피워내던 나무에서 어느 해부터 진한 분홍색 꽃이 피었다. 원인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환경오염, 특히 토양오염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측되었다. 아주 간혹 연한 분홍빛이 도는 산사나무 꽃이 보이기도 한다. 나무가 가지는 자연의 변이 속에서 어떤 특징들이 어떤 조건에서 발현되는지 안다면 환경 지표나 관상용 품종 개발에 도움이 될 텐데 첨단을 연구하는 지금도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건 여전히 어렵다.